안녕하세요. 호주 위클리 뉴스 진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서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운데 네네네. 자, 요즘 분위기가 정말 안 좋죠. 그러게요. 우리 딸내미는 졸업식을 부모가 참석을 못한다고 편지가 왔대요. 전 못할 것 같아요. 그 졸업식은 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하는데 이제 네. 학생들만 참여하는 거고 아마 라이브로 보여준다는 것 같고요. 졸업식 하면 사실 졸업식을 애들이 기다린다기보단 포멀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네. 포멀이 취소될 것 같다고. 진짜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러니까. 행사인데. 다행히 뭐 드레스는 안 샀죠. 다행이네요. 원래는 이쯤 되면 애들이 사고 빌리고 엄청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번에 취소된 것 같아요. 그럼 파트너가 또 뭐 정해놓고 아니 그러셨는데. 이때는 그렇진 않고 10학년 때는 파트너가 있었던 것 같고 12학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울상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럼 우리 뭐 코로나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좀 더 2주에 있었던 좀 큰 뉴스 한번 볼까요? 네. 뭐 준비하셨죠?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네네. 찝찝했던 스콧 머리슨 총리와 글라디스 베르지클리안 뉴사우스주 수상의 사과입니다. 여기서 찝찝했더니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 8월 14일이죠. 네네. 스콧 머리슨 총리가 네. 노인 요양시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실패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예. 왜냐면 호주가 사실은 요양원 분들이 너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많은 피해를 봤죠. 네네. 그 전 세계적으로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높다면서요. 그러게요. 네. 그에 비해서는 호주는 많은 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이에 앞서서 8월 13일이죠. 네. 호주 노인 요양원 시설 내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 실태에 대해 조사 중이었던 네. 로열 커미션에서는 연방 정부가 호주 내 노인 요양원에 대한 방역 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였다며 준비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스콧 모리슨이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건데 네. 이제 그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런 로열 커미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호주 내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방역 계획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었지만 지금도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잘 되어 있다. 시스템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국민들의 눈높이, 바람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한 사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뭐 초기에 이제 그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그렇죠. 뭐 그런 것에 대한 사과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사과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로열 커미션에서는 이렇게 압박을 해오기 때문에 사과하는 풍경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찝찝함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보는 사람이 찝찝한 건가요? 보는 사람 사과한 사람이 찝찝한 건가요? 보는 사람이 좀 찝찝한 거죠, 이거는. 네. 그래요? 그 로열 커미션에서는 네. 이 노양원 그 시설 내 감염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이제 포인트를 줬는데 네. 이제 브랜든 머피 같은 그 전 최고 의료 책임자죠. 네. 그분께서도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네. 인정 못한다고 그 발언을 하셨고 네. 스콧 머리슨도 어쨌든 모든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뭐 미안하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할 만큼 했는데 못했다는 건지 하여튼 좀 찝찝한 사과문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되네요. 지금 저도 좀 약간 들으면서 찝찝한데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명이 사과했잖아요. 네, 오늘이죠. 네. 이제 그 베르지클리안 뉴사우스주 총리도 네. 8월 17일 월요일 기자 브리핑에서 네. 호주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루비 프린세스 여객선에 대한 대응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네. 피해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였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로얄 커미션의 지적에 의한 건가요? 로열 커미션은 아니고요. 네. 그 스페셜 커미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특별 조사위인데 그러니까 스테이트 레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스페셜 커미션에서 조사를 해왔는데 네. 그 앞선 8월 14일이죠. 그 지난 금요일에 루비 프린세스 방역 대응 실패에 대해 조사를 해오던 특별 조사위인 네. 스페셜 커미션에서 뉴사우스주 보건당국이 루비 프린세스 여객기 내 승객들에 대한 제대로 된 방역 조치 없이 하선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 3일 후에 나온 것입니다. 네. 이건 사실은 NSW의 가장 큰 실수였죠. 그리고 가장 초반이었기 때문에 호주가 그러니까 NSW가 확 퍼지게 된 그렇죠. 원인이었고. 네. 뭐 뉴사우스주만이 아니고 네네. 호주 전역으로 퍼진
넘게 된 시초를 준 거였기 때문에 네. 그 승객 안에는 호주 사람들도 있었지만 미국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네. 그동안 이제 뉴사우스주 야당 등에서는 네. 이제 루비 프린세스 사태에 대해 이제 위법적인 인정 및 사과 요구를 거세게 해왔는데요. 베리지 네. 클리안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건 당국 내에서의 실수,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수라는 건 mistake라고 표현한 거죠. 네. 로 인해 피해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네. 특별조사위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 뉴사우스주 내 보건 지휘 시스템적인 문제, 즉 위법 요소는 네. 발견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G 체계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걸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 이제 그 아무래도 특별조사위 이렇게 스페셜 커미션과 병행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뉴사우스주 경찰의 네. 루비 프린세스 사태 위법 여부 조사를 의식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사실 코로나가 절정인데 그 와중에 저는 로얄 커미션, 스페셜 커미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예. 바로바로 네네.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참 지나서 하면 사실은 고치는 게 목적이지 혼내는 게 목적만은 아닐 텐데 그렇죠. 네.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로얄 커미션을 하기로 하고 루비 프린세스랑 또 이제 뭐 빅토리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호주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꽤 신속하게 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루비 프린세스 호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NSW가 그다음부터 좀 더 잘하려고 하는 정신 건 바짝 차리고. 아니었겠죠. 네. 사실 빅토리아는 그렇죠. 그래서 빅토리아도 사실 지금은 좀 한풀 어느 정도 진정세라고 이제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던데요. 모델링에 네네. 따르면은 이제부터 이제 그 점차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계속 지켜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락다운이 조금이라도 좀 느슨해지면 사실은 확 퍼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숫자긴 해요. 맞아요. 숫자가 꺾임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2,300대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 오히려 지금 NSW가 좀 뭐 학교 중심 또 식당 또 곳곳 우리가 아는 곳이 다 나왔어요. 그러게요. 지역 내에 가면 그 네.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네네. 있고 그리고 그 매일 뭐 열댓 명씩 나오는데 네. 그중 뭐 적어도 항상 2명에서 3명 정도는 이제 어디에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곳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NSW도 참 고민인데 이런 와중에 이제 스콧 모리슨과 베리지 클리언이 이제 사과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욱더 정신 차려서 이제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정부에서 네. 많은 지원금과 그리고 그 슈퍼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이제 연출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을 노린 그 신분 도용 사기 급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앤드 네. 중국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러게요. 뉴스죠. 이게 호주도 늦는다고 했는데 하필 이런 게 지금 크게 네. 유행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네네.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는? 네, 호주 소비자원인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에서는 네. 올해 신분 도용을 통한 사기 사례가 급증하였다면서 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히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연금 인출을 이제 허락받고, 그러니까 뭐 제출하고 그 실제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그 신분을 도용해가지고 그걸 먹었다는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네네. 사기꾼들이 네. 정부 기관을 가장해서 전화 또는 이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네네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코로나 지원금 및 슈퍼애니메이션 인출을 원한다면 네. 이제 당신의 은행 구자 정보나 네. 이제 운전면허증 정보, 뭐 네. 메디케어 정보 등을 보내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은 할 수 있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있다고 하면서 네. 이 정보를 보내면서 이제 이 받은 정보 갖고 이 사기꾼들은 네. 각종 정부 기관 및 금융 거래시 필요한 신분 확인에 필요한 정보들 이제 저희들이 흔히들 100 포인트 그 신분 그 확인 정보들인데 네. 그 은행 구자를 연다거나 신청자 이름으로 정부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그런 수법으로 현금을 가로채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슈퍼애니메이션까지 인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금액이 제일 큰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ABC 방송국의 취재에 따르면 네네. 이미 호주 내 시민자들 중에서 그 슈퍼애니메이션 펀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 별로 없는데, 내용. 그러게요. 금액이. 네. 사라지면 안 되는데.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런 거 소나 그러시는데 네. 벌써 올해만 해도
이미 2만 4천여 명의 신분이 그 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네. 이는 전년 대비 55% 늘어난 것이라고 하네요. 네. 저도 가끔 그 보이스 피싱은 아닌데 뭐 일렉트리시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자꾸 데이터 부분을 벌써 막 물어보고 막 저는 뭐 뭐 그런 거 할 때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와요. 중국 사람한테서. 그거는 100% 약간 그런 감이 있고요. 네, 뭐 저는 뭐 왜냐면 중국말을 하기 때문에. 네, 영어를 하지 않고. 중국말로 하는데 또 기똥차게 제가 또 오스트레일리안 포스트라든가 DHL이라는 말은 들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관련해서 또 연락이 오고 한 번은 저는 또 그 회사에서 있을 때인데 한 네네. 6개월 정도 전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ATO에서 네. 그 페더럴 폴리스에 제 이름을 지금 현상 수배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 정보를 줘가지고 빨리 이거를 너가 돈을 주고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면서 1,500불 제가 지금 빚졌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현상 수배가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네. 지금 현상수배 상태에서 오신 거죠? 네. 그럼 제가 지금 알서방을 이제 ATO에 제보하면 저한테 무슨 뭐 상금이 페더럴 폴리스입니다. 페더럴 폴리스 네, 제보하면 뭐 제가 상금이 도망자입니다. 지금. 빵 터진다. 네. 그게 왜 한국에서 흔히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응급실에 가 있다도 있고 네. 뭐 카드가 분실돼서 다른 사람이 도용해서 뭐 서스펜드 돼 있다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근데 네네. 여기 신문에서도 얘기했던 거는 네. 이런 보이스 피싱 말고도 네. 로맨스 사기도 그 많이들 당하시니까 네. 조심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로맨스 사기는 뭐예요? 이게 데이팅 앱 같은 걸로 네네. 네. 온라인으로 잘 사귀시다가 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2,000불 정도만 어떻게 보내줄 수 없을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0만 불 정도 뜯기신 분들도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50명과 사귄 건 아니겠죠, 그분? 그러게요. 2,000명 곱하기 50명. 네, 근데 이런 것도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당해봤거든요. 제 신분을 도용을 해가지고 네. 그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 네. 그 US 달러로 35,000불을 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이것도? 리얼입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실제 그 데이팅 앱을 활용하셨던 건 아니고요? 저는 절대 아니고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혹시 현재 결혼과는 관련이 없는 아닙니다. 거죠? 네네. 인스타그램에서 제 사진을 도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데이팅 앱에 등록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데이팅 앱을 전혀 안 하니까 몰랐죠. 제 사진이 도용되고 있는 줄을. 인물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사기의 포인트는 결국 그거잖아요. 개인정보를 그 어떤 경우에도 주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뉴스는 어떤 얘기인가요? 지난 6월 달이죠. 네네. 빅토리아주 노동당의 브랜치 스태킹 스캔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이제 빅토리아주 자유당이 당내 브랜치 스태킹 정황이 포착되어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기서 브랜치 스태킹 하면 사실은 저도 아리까리한데 한번 좀 우리말로 속 시원하게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브랜치 스태킹이란 네. 특정 가입 당원들의 가입비 및 회비를 제3자가 대신 내어주면서 가입시키거나 당권을 지켜주면서 당내의 특정 진영 세력을 불리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 네. 가짜 당원 모집. 네네. 근데 이제 돈을 대납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네. 자기 세를 불리는 역할을 한다. 뭐 네. 이런 얘기네요. 브랜치 스태킹의 문제가 뭐냐면은 네네. 특정 세력들을 갑자기 불려가지고 네. 뽑혀야 되지 않을 의원들이 네. 이제 지역구 대표로 경선에 나가거나 하는 그런 임의적으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각 노동당에서도 그렇고 자유당에서도 그렇고 당원 당규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지금 선거가 미뤄져서 이제 그것에 대한 대비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이 문제가 밝혀진 이유는 네. 이제 빅토리아주 자유당의 샌 맥퀘스틴 그 다이렉터 이사는 2019년, 2020년 당원 갱신 정례 검사 중에 네. 적은 숫자의 브랜치 스태킹 정황이 포착되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고 네. 이제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그 부분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해당 당원들에게 이제 브랜치 스태킹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요. 네. 그리고 만약 당원 당규에 위반된 행동이 인정될 경우에는 네. 당원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조용한 시간인데 네. 그런 활동들이 그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뭐
다음 선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뭐 여쭤봤습니다. 선거라는 건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렇죠. 준비한 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빅토리아주의 자유당을 향해서 그 브레인치 스태킹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었어요. 예. 특히 자유당 내에 더 많은 보수권 인사를 의원 후보로 내정하기 위해서 네. 이제 몰몬이나 카톨릭 그룹 등의 보수 종교 그룹이 그 이 브랜치 스태킹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계속 일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지켜봐야 할 조사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빅토리아주의 자유당 의원인 조지 크로지어 의원은 이 당내에서 이제 문제를 포착 후 신속하게 네. 조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제 빅토리아 노동당의 브랜치 스태킹과는 선을 그는 이제 발언을 하였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 뉴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커져가는 홈 빌더스 프로그램, 홈 빌더스 스킴 연장 요구입니다. 커져가는이라는 건 어떤 뜻이죠? 지난 6월 이제 스콧 모리슨 총리는 네. 약 6억 8,800만 달러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홈 빌더스 프로그램, 홈 빌더스 스킴을 네. 발표했습니다. 그거 혹시 그 개보수할 때 25,000불 주는 그 스킴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네. 싱글일 경우 최대 소득이 12만 5천 달러 이하, 네. 커플일 경우에 총 20만 달러 이하라면 누구든지 집을 짓거나 보수할 경우에 2만 네. 5천 달러의 지원금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연방 정부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2만 7천여 명의 호주 국민들에게 네. 혜택이 갈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연방 트레저리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네. 대부분의 주 정부에서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 3여 주가 흐른 지금 신청건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와 타스마니아 주에서만 접수된 247건으로 매우 저조하죠. 저조한 것으로 네네.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보조금이 지급된 케이스도 없다고 하네요. 근데 만약 247건의 신청자들에게 보조금이 다 지급된다 하더라도 네. 예상치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뉴사우스주 빅토리아, 네. 퀸즐랜드 같은 빅3 스테이트의 신청자 수가 공개된다면 네. 총 신청 건수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네. 여전히 예상치에 크게 밑도는 수치인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발표된 지도 별로 안 됐지만 이게 계약하고 3개월 이내에 아마 공사 시작하고 뭐 하여튼 네. 그런 조건이 있고 전체가 얼마 비용을 써야 25,000불을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라서 이제 미니멈 사실은, 15만 불짜리여야 되고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까다로운 네. 그 요건을 채워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신청자 수들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네. 왜 이렇게 신청 건수가 적을까라는 걸 이제 분석하면서 네. 이 실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네. 연소득 제한을 두고 더불어 보조금을 받기 위한 개보수 최소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 그러니까 15만 불이 절대 만만치 않다는 그렇죠. 것을 지적하는데요. 네. 해당 연소득 지원군들 중에서 네. 15만 달러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고 이 프로그램 발표를 보며 6개월 안에 15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집을 짓거나 보수하겠다고 결심할 사람들이 네.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본 문제라며 네. 야당 당수인 알바니스 의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거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의 기한을 연장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기가 있어서 연장이 아니고 일단은 현재 지원자가 너무 저조하고 또 실행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장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다. 뭐 이런 건가요? 네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프로그램에 대한 그 발표는 네. 6월달에 있었지만 네네. 신청자를 접수하기 시작한 지는 이제 3주 정도 더 됐고 네네. 캔버라가 있는 이제 ACT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신청자 접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트한 스케줄 상황에서 큰 돈을 투자한다는 게 네. 빌더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가는 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8월이니까 네네. 이제 12월 31일까지가 신청 그렇죠. 마감이니까 네. 4개월 정도 좀 더 남은 네. 건가요? 그런 그 기간 내에 이제 뭐 빌딩 플랜을 짜고 그리고 건축하기 위한 랜드에 대한 그 퍼밋을 받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저는 이 맨 처음에 연장을 요구한다 그래서 너무나 인기가 폭발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건 아니고 현실성을 좀 더 네. 갖추자라는 그런 뜻으로 봐야겠네요. 네, 뭐 그 호주 마스터 빌더 협회에 따르면 네. 이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네. 그 손님들이 더 많이 그 모델 하우스에 들어오고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뭐 이 네. 프로그램 스킴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만 해도 뭐 1,4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네. 이 관심 끌는 데는 확실히 큰 몫을 해주었지만 네. 이게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가능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연방 정부도 아무래도 그 이런 인더스트리의 그 니드에 맞춰가지고 네. 1년 더 연장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원래는 이제 건축 현장에서의 그 인력들이 계속 이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은 예산을 많이 잡아놨지만 실제로 저조하게 신청되어 간다면 결국은 뭐 효과가 너무 적은 거니까 연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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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코로나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연장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주에도 뉴스가 많았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어떤 뉴스 제일 좀 그 눈여겨봐야 될까요? 저는 NSW 코로나 상황을 좀 약간 그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코로나가 앞으로도 몇 주 동안은 예의주시해야 할 문제일 것 같고요. 네. 이제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도 매번과 같은 수준을 밟으느냐 아니면은 네. 이제 그 리스트릭션을 통해 가지고 억제를 시키느냐 그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가장 핫한 본의 아니게 핫한 관심은 한국에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이렇게 한국의 확진자 그 경계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죠. 그래서 네. 리스트릭션을 한 단계 더 높인다고 뭐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아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호주는 종교적인 모임을 애초부터 조금 조여서 리스트릭션을 해왔는데 네. 한국은 조금 그게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사실 맞아요. 지금도 종교적인 여기서는 이제 종교에 관련돼서는 거의 뭐 안 모이고 있죠. 네. 아니면 온라인도 많이 하고 아주 소수만 모이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